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부에선 좀 더 종목 이야기 하나하나 세밀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들 종목 상담 이어갈 텐데요. 하단에 번호 지금 나가고 있네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 가격, 매수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출발하기 전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낙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낙폭을 0.9%대는 유지하고 있는데요. 2300포인트 아래에서 움직입니다. 2297.28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2312포인트대부터 2296포인트대까지 쭉 빠져내려옵니다. 특히나 오후 들어서 낙폭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외국인이 다행히 좀 사주긴 하는데 외국인 매수 물량 전 시간대보다도 줄어들었네요. 1241억 원, 개인은 1218억 원, 기관이 2722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기관 투자자 2,722억 원, 파는 주체가 대다수가 금융투자와 투신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1,616억 원, 일단 로스컷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신도 포트 정리 차원에서 일단은 138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826포인트대 1% 가까운 하락으로 지금 낙폭이 더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830선 이탈되어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836부터 826까지 고점 저점 대비해서 10포인트나 지금 빠져내려온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보셨고요. 수급 주체 만나볼 텐데 여기는 쌍끌이 매도 나옵니다. 기관, 외국인 433억 원, 375억 원. 크진 않지만 각각의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전주체가 소폭씩 팝니다. 개인만 892억 원 순매수하는 모습 보여집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볼 텐데 그동안 지금 쭉 내리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 단숨에 급등 나오면서 11원이 넘게 올라갑니다. 1% 넘는 급등 오랜만에 나오는데요. 달러 강세, 원화 약세 흐름 강하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출발하기 전에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이거 사실 뭐 약속된 질문은 아니었는데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공통 질문인데요. 정상회담이 일어나는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지금 장이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급등 급락이 현재는 일어나지 않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루어지는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평양에서 내일부터 정상회담이 시작이 됩니다. 신일섭 소장님,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을 주목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경협주에 간다면요? 네, 갑작스러운 질문인데요. 예. 남북 정상회담이 너무 자주 열린다. 아까 앵커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을 뭐 평양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하고 나중에 뭐 뉴욕에서도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미국, 미북,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계속 정상회담이 열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처음보다 굉장히 파괴력이 약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주식시장에서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처음에 남북 경협 테마가 형성되었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장면을 처음 본 거죠. 그냥 우리가 정말 상상 속에서 생각하던 일 정말 안 이루어질 것 같았잖아요. 그냥 한 200년, 300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그냥 김정일, 문재인 딱 두 명 나와서 악수를 하니까 저 장면이 나타나니까 파급 효과가 되게 컸던 거예요. 그래서 남북 경협 테마도 굉장히 화끈하게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 포착이 안 돼요. 지금 상승률 상위 종목들 보시면 그런 종목들이 없어요. 상승률 상위 거래소는 샘표식품, 사조회표, 신성홀딩스. 이거 뭐예요? 지금 이거 미중 무역 그 분쟁 관련주예요. 그런 것들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은 하이로닉이나 현대바이오, 바이오솔루션 이런 거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뭐 언론에서는 굉장히 정치면에서 사회면에서
여기서 언론에서는 뉴스가 시끄럽지만 사실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시끄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실적이 바탕이 되는 거, 그리고 정말 실행할 수 있는 자본력을 갖춘, 예를 들어 그냥 건설주 대표적인 현대건설 같이 큰 업체들, 아니면 정말 현대건설과 함께 거기서 수주를 따오는, 아니면 이번에 파견된다고 하는 경제인 중에 그 경제기업, 대기업들 관련된 어떤 계열사나 이런 회사들을 꼼꼼히 잘 따져보고 이번에는 아마 정말 옥석을 가려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지만 그 부분을 잡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오현진 팀장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까? 이 부분 좀 여쭤보면 어려울까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대감이 그동안 선방대회에서 주가가 올라갔었던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기대감이 좀 소멸이 됐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올 언급은 결국 이제 구체적인 언급이겠죠. 이번 정상회담 같은 경우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게 이제 3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라든지 2차 정상회담 같은 경우 비핵화에 대한 간단한 의지 표명 그 정도에 그쳤다면 여기서 이제 대북 관련주 혹은 대북 관련주가 움직이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려면 결론적으로는 구체적인 언급들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핵화를 하는데 그 비핵화 과정을 어떠한 식으로 진행하겠다 혹은 진행할 용의가 있다. 이 정도의 언급만 나와도 지금까지의 남북정상회담과는 약간 분위기가 다르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북주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의 관계가 그래도 조금 좋아지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북한이 어찌됐든 간에 미국에 뭔가를 보여주려는 액션을 조금씩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핵화 관련해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1차, 2차와는 다르게 조금 더 구체적인 실행 방안 그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3차 회담에서 어떤 언급이 나오는지를 주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지금 대북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해 나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직 시작이 안 된 상황이고 시작이 된 시점에 있어서 한 번 정도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북주를 신규로 진입하기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오늘 대북주의 흐름이 크게 좋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시장이 나쁜 것 대비해서는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진행되는 내용들 어떤 언급이 나오는지 지금 말씀드린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면서 조금 더 추이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북 경협주 지금 움직임들이 지금 일어날지 말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봤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두 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소장님 어떤 종목 출발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제가 아까 그 김정일 위원장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김정은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 나이백입니다. 펩타이드 골관절염 신약 및 골다공증 치료제. 이 부분에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럽 전 임상 허가가 곧 완료된다고 합니다. 전 임상은 말씀드렸다시피 동물을 대상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기 전에 안정성을 평가하는 그런 아주 신약 개발의 아주 초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펩타이드 골관절염 신약이나 골다공증 치료제가 이제 내일 모레 아니면 내일 모레 글피 나오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 항상 그런 거 명심해야 되고,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의 지금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규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 세계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료제가 전임상 단계부터 신약 개발 완료 단계까지 십수년이 걸릴 수가 있는데, 그 와중에 기술력을 인정을 받으면 다국적 제약사라던가 오리지널 바이오 업체로 굉장히 큰 회사들에게 인수가 되거나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나이백도 마찬가지고, 일단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유럽 전임상 단계가 그것도 전임상에 들어간 게 아니라 허가가 곧 완료된다는 거기 때문에 현재 벌어들이는 돈은 신약 부분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펩타이드 화장품, 펩타이드 기술을 이용해서 신약 개발도 하지만 화장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 CFDA가 있어요. 여기서 위생허가 진행 중. 그러니까 다 중이에요. 중. 그리고 펩타이드는 2개 이상의 아미노산 사슬 또는 고리 모양으로 결합된 화합물을 뜻합니다.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신약 개발, 화장품 이런 것들을 출시하고 있는 회사고요. 골 질환에 유용한 제어물질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펩타이드 기반으로 해서 항암 치료제 관련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최근에 이제 항암 치료제들을 보면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투여를 해가지고 항암을 다 막는 전반적으로 이런 것이었다고 하면 요즘엔 다 세밀해졌죠. 정상세포를 제외하고 암세포와 암줄기세포만을 공격하는 표적 기능을 탑재한 이 부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오래된 항암제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독하고 모든 세포를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런 세포들도 다 죽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간에게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표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원천적으로 암 치료를 위한 세포 사멸 기능을 보유한 이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파이프라인, 신약 후보 물질로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 이런 효과가 나고 이 시장이 얼마만큼의 규모를 갖고 있는 시장인데 이 회사가 출시를 했을 때 이 정도 파이를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줘서 평가를 해줘서 우리가 그 주가의 어떤 그 적정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추적을 하셔야죠. 임상 단계가 잘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임상 단계가 진행이 안 됐는데 하지만 그 기술을 수출해서 어느 정도의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일단 13,000원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4월 1일날 기록을 했던 23,100원 육박하는 23,0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상신 EDP입니다.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 예전부터 약간 2018년에 초반부터 살짝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폭발을 해버렸어요. 일단 소형, 원형, 각형 2차전지의 캔을 주력 생산을 하는 업체고요. 그리고 중대형 캔도 생산을 합니다. 전기차와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커다란 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소형부터 중대형 캔을 다 만드는데 소형 캔은 각종 IT 제품에 사용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뭐 우리 손목시계, 전자시계에 들어가는 거 혹은 핸드폰에 들어가는 거, 뭐 리모컨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소형 전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흔히들 마트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각형, 원형 2차 전지의 케이스 만들고 케이스 그리고 ESS용 2차 전지 케이스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 캔 및 관련 부품을 만들고요. 그리고 노트북 PC의 2차 전지에 사용되는 부품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전지, 2차 전지의 차이는 뭐 아시겠죠?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재활용 가능하고 1차 전지는 버려야 됩니다. 삼성 SD향 매출 비중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삼성 SDI가 어떤 사업을 하느냐가 이 상신 EDP에 중요합니다. 삼성 SDI가 만약에 뭐 대규모 발주를 내놓는다. 거기서 이제 상신 EDP가 수주하는 부분이 있다면 삼성 SDI와 함께 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또 삼성전자에 관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가 어떤 노트북, 신형 노트북을 출시하거나 그 핸드폰을 신형을 출시했을 때 삼성 SDI 그리고 상신 EDP 이렇게 이어지는 밴드 이런 거를 머릿속에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 SDI가 소형 전지가 휴대폰, 태블릿 PC, 전기 자전거에 쓰이고요. 자동차 전지는 하이브리드카용, 전기차용 ESS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삼성 SDI가 만드는 소형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굉장히 작은 거고요. 그리고 뭐 전기 자동차용 그리고 그 지금 뭐 하이브리드카 그리고 ESS 태양광이라던가 뭐 이런 거 풍력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을 했어요, 만약에. 근데 그거를 저장하는 장치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전기를 날려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게 바로 ESS. 거기 들어가는 전지에도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다 같이 그 융합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 핸드폰용 수주도 많이 들어왔고, 거기다 뭐 태양광 풍력 발전용 ESS, 그리고 뭐 전기 자동차용 이런 것들이 수주가 다 골고루 이루어지면서 상신 EDP가 정말 잠잠하던 종목이었는데 2018년에 정말 폭발을 했습니다. 2018년 초반에도 8,000원이었는데 지금 18,300원까지 찍었어요. 9월 1일 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흐름이 좋고요. 여기서 이제 들어갈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데 조정이 쉽사리 오지가 않네요, 지금. 그래서 조정을 할 타이밍을 잘 해서 손절가를 짧게 잡고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절가 16,500원, 목표가 35,000원입니다. 목표가는 6개월 그 용으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나노신소재입니다. 디스플레이, 반도체, 태양전지의 소재를 제조하는 그 기업이고요. 인듐 등의 금속성 재료를 혼합해서 기능성 나노소재 투명 전도성 산화물 TCO란 거를 제조를 합니다. TCO는 어디 쓰이냐? 방막형 태양전지의 전극 TCO 타겟이라고 불리고요. 디스플레이, LCD, PDP, 터치 패널 여기 들어가는 소재. 그러니까 이것도 상신 EDP랑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완성 업체에다가 만들어주는 2차 밴더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반도체 웨이퍼용 연마제의 원료로 쓰입니다. 이제 반도체 웨이퍼용 연마제라는 건 연마제 깎는 거죠. 반도체 어떤 식강용 재료로 쓰이고요. 반도체 CMP,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 많이 나오는데 CMP는 화학적 기계 연마입니다. 반도체 CMP 단계에서 나노신소재의 소재가 쓰여요. 나노신소재가 소재를 주면 반도체 그 CMP 단계를 거치는 업체가
그 나노신 소재의 그 용액을 이용해서 연마를 하는 거죠. 소재를 이용해서 연마 가용 그 공정에 사용되는 연마액 CMP 슬러리 이 부분 매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것도 완성업체가 중요한데 결국 그 끝에 우두머리에는 상신 EDP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평택 공장 이 부분에 V낸드 투자에 집중한다는 소식이 나오죠. 이 V낸드 플래시 이 부분에 그 연마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나노신 소재의 연마제가 많이 쓰이고요. 보니까 낸드 플래시 3차원 방식 적층 부분에 데이터 용량 확대로 V낸드 제품이 대세가 됩니다. 그래서 3D 낸드 플래시 이 화학적 기계적 평탄화 후공정 포스트 CMP 이 공정이 핵심인데 이 공정에 소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노신 소재 소재가 핵심으로 들어갈 지금 그 벤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노신 소재도 결국 삼성전자의 어떤 대규모 투자 계획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코스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다면 코스닥의 상신 EDP 나노신 소재 이런 벤더 업체들을 머릿속에 그려놓으면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였을 때 코스닥의 어떤 업체들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그 가계도를 한번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16,000원 목표가 30,000원입니다. 네 번째는 그 바이오 업종에 속하는 기업인데요. 테라젠 이텍스입니다. 바이오가 오늘도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거래소에 보니까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적으로 바이오 시밀러 만드는 업체죠. 바이오 시밀러 업체고 지금 그 신라젠 같은 코스닥에 있는 업체는 항암 치료제 신약 개발 업체예요. 근데 이제 테라젠 이텍스 같은 기업은 직접 신약 개발을 한다던가 시밀러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그 뒤에서 받쳐주는 업체예요. 유전자 분석을 해주는 업체, 유전자 분석의 선두 기업이고요. 이 기업에서 만든 대표적인 서비스가 헬로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헬로진은 개인의 유전자를 분석해주고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등 질병의 발병 가능성을 사전에 찾아내게 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리고 또 온코믹스라는 이거 그 만화 서비스 같은데 아닙니다. 암 환자의 유전 변이를 찾아내서 맞춤 치료 방법을 제시해주는 서비스예요. 예방의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그 비침습적 태아 기형아 검사 제노맘. 지금 그 어떤 신혼부부라던가 임신한 그 아내를 갖고 계신 남편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부인과에서 제노맘이라는 태아 기형아 검사가 여러 업체가 있는데 테라젠 이텍스에서 내놓은 건 제노맘이라는 서비스고요. 게놈 전 분야의 서열 해독과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토탈 오믹스 솔루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의학 분야에서 여러 서비스, 인지도 높은 서비스들을 내놨기 때문에 테라젠 이텍스가 예방의학 부분에서는 또 독보적인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손절가 14,000원, 목표가 25,000원입니다. 다섯 번째 종목, 로보스타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로봇 관련주인데 아까 상신 EDP나 나노신 소재가 이제 삼성전자 우두머리로 친다면 우두머리가 좀 이상한가요? 삼성전자를 탑으로 친다면 삼성전자에 연결된 벤더 회사들이라고 알려드렸는데 로보스타는 LG전자와 관련이 굉장히 깊은 회사입니다. 일단 로보스타는 1999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제조사의 스카라 로봇, 원통 좌표 로봇 등 이런 산업용 로봇을 공급하던 전문 회사였어요. 근데 LG전자가 최근에 로봇 그 사업에 광폭 행보를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아시다시피 너무나 휴대폰에서 강력하기 때문에 LG전자가 사실 치고 갈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LG전자가 항상 아쉽다. 왜 이렇게 핸드폰을 못 만들까? LG전자 직원들도 지금 한탄을 하는 그런 그 기사도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LG전자는 휴대폰 때문에 보면 안 되는 것인가. 근데 이제 백색 가전에서 부활을 했어요. 트롬 스타일러가 히트를 쳤고, 그래서 지금 삼성에서도 에어드레서를 그 후속으로 출시를 했죠. 그 부분에서 그 대박을 내면서 이쪽 분야에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완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용 로봇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면서 회사를 막 사들이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웨어러블 로봇 스타트업, SG 로보틱스, 그리고 로봇 개발업체 로보티즈, 그리고 인공지능 스타트업 아크릴,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로보스타까지 다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은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자본력이 부족하잖아요. 아이디어는 뛰어난데 이런 것들 요즘에 사들여요. 대기업에서 로봇 그 관련해서 LG전자가 이런 부분을 사들이고 있고, 로보스타는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스타트업보단 낫지만 어쨌든 대기업에 인수돼서 나쁠 건 없죠. 그래서 로보스타의 지분을 LG전자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권을 쥐었고요. 그리고 미국 로봇 개발업체 보사노바 로보틱스에 3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LG전자 얘기입니다. 그리고 월마트의 미국 내 50개 매장에서 이 보사노바 로보틱스의 로봇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LG전자가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LG전자가 지금 관심을 어디 두는지 아시겠죠. 소비자들도 워낙에 휴대폰을 너무나 뭐 비판을 하고 이러니까 다른 쪽에서 이제 키워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하는 이 와중에 로보스타가 굉장히 핵심에 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LG전자의 횡보에 비추어 봐서 지금 로보스타는 굉장히 눈여겨봐야 할 선두 업체다. 손절가 3만 원, 목표가 5만 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백부터 로보스타까지 종목들 그리고 가격 정보까지 함께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오현진 팀장 연결해서 바로 또 들어보도록 하죠. 팀장님 어떤 종목 출발할까요? 네, 첫 번째로는 서울반도체부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280억 정도로 시장 컨센서스를 이제 상회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와 이제 현재 경쟁 관계에 위치해 있고요. 미중무역 분쟁의 반사수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미 쪽으로 태블릿 PC와 이제 노트북 등을 비롯한 그 전자기기형 LED 매출이 늘어나고 또 자동차 헤드램프 매출도 좀 성장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LED 가격 같은 경우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는 한데 LED의 적용 분야가 다양해지면서 수익성 개선세가 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대량 거래를 일으키면서 수급이 지지난주부터 좀 유입이 되는 모습이죠. 현재는 단기적인 급등 이후에 약간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무너지지 않고 지켜주는 차트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조만간 한 번 정도 시세가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워낙에 업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만 좋아지는 흐름이 보여도 투자 심리가 확실히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단기 이평선을 약간 이탈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추세 이탈로 보이진 않기 때문에 눌림목으로 판단을 하고 현재 위치에서는 한번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시초가 부근에서 이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23,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19,000원 정도 잡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SK텔레콤 한번 보겠습니다. 5G 조기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 5G 상용화 예정에서 최근 12월까지도 일정이 조금 앞당겨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5G 같은 경우 이제 세계 최초 상용화에 의미를 부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공개한 통신칩이죠. 엑스노드 모뎀은 그 5G 푸싱 기술을 적용을 했고요. 아직 네트워크 장비 구축이 필요하지만 이 5G 서비스라는 게 어차피 그 전국에서 한 번에 동시에 시행되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서비스는 올해 말 정도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이제 5G의 사용화 시기를 내년으로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상용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용화가 빠르게 됐을 때 이제 통신주의 강점은 그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5G 같은 경우 뭐 이론상으로는 4G 대비 뭐 속도가 100배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어찌되었던 간에 5G 시스템이 도입되면 데이터 사용량 증가로 이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통신비 인상 효과로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려감이 상당히 높았었던 부분이 그 통신비 인하에 대한 압박이었는데 이 이슈도 좀 마무리되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요금 인하로 인한 이익 훼손 같은 경우 최근에 마케팅비 절감으로 어느 정도는 그래도 흡수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그 고배당주가 많이 주목을 받거든요. 지금 국내에서 배당주 펀드 설정액이 10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배당주에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고배당의 매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신 3사가 이제 분위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뭐 모두 다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 SK텔레콤이 아무래도 그 수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어서 5G 모멘텀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가장 좋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한번 노려보도록 하고요. 뭐 추세를 타고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시장가 매수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시초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한 29만 원, 손절가는 한 27만 원 정도 여유 있게 잡아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KG 이니시스입니다. 서울페이 시행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하락했다가 그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좀 상승했었는데 오늘 그동안 상승에 따른 매물이 출회되면서 또 약간 밀린 그런 모습입니다. 스마트폰 QR코드로 결제액이 이제 가맹 계좌로 직접 넘어가는 방식이거든요. 서울페이가. 그래서 기존에 그 온라인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KG 이니시스와는 그 고객군이 겹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서울페이로 인한 주가 하락이 조금 과도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 대형 온라인 쇼핑몰 중심으로 고객이 구성되어 있고 고객군도 확대시키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주가가 조금씩 정상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이제 24시간 편리한 쇼핑이 가능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결제율 같은 경우에도 매년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전년비 한 20% 이상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 기준으로 보면 PER이 한 10배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큼 결제업체의 성장성 대비해서는 저평가주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 후에 눌림목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한 21이평선 정도를 타고 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내일 한 10초가 정도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한 22,000원, 손절가는 한 18,000원 정도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오로라입니다. 근데 사실 이 종목은 기업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주가가 좀 밀렸는데 현재 위치에서는 좀 크게 밀리지 않고 이제 저점을 약간 잡으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가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언제든지 유입될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오로라 같은 경우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넷플릭스와 함께 번역해서 넷플릭스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고, 또 글로벌 콘텐츠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마련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현재 PER 한 10배 전후 수준으로 동종업계 내에서는 분명히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동 본사와 해외 법인 건물을 포함해서 지금 토지 자산 가치가 700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시총 대비해서 현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산도 좀 풍부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성은 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은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조금 더 해서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양봉을 2개 띄웠죠. 그리고 주가가 밀리지 않고 어느 정도는 버텨주는 흐름이고, 다만 아쉬운 게 여기 거래가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니에요. 거래가 동반되는 시점까지 좀 기다릴 수도 있지만 거래가 동반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상방으로 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부근에서 이제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전 고점 정도 11,500원, 손절가는 1,300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이제 일진 다이아입니다.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 공업용 다이아몬드 제조업체죠. 자회사 일진 복합 소재에서 차량용 수소 탱크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소차를 이제 팔 때 핵심 선도 사업으로 지정을 했죠. 그러면서 그 수소차의 육성에 따른 수혜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의 수소차죠. 넥소가 국내 시장 흥행에 이어서 아마 하반기에 또 미국에 출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감안했을 때는 모멘텀이 충분한 회사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위치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눌린 이후에 약간의 눌림목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 이후의 재반등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비교적 양호하게 유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가가 26,40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내일 시초가에서 매수 가능하고 목표가는 한 3만원 정도, 손절가는 24,000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다이아까지 하나하나 또 짚어주셨고요. 신일섭 소장의 나머지 5종목 바로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갈까요? 네, 이번엔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예. 물론 바닥권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종목은 없겠지만 삼익악기라는 종목입니다. 6번째. 많이 빠져 있어서 바닥권이라고 표현을 해봤어요. 1958년에 설립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되었죠. 지금 아까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1999년에 설립되었으니까 그 역사가 얼마나 삼익악기가 오래됐는지 아시겠죠. 삼익 피아노나 영창 피아노 하나쯤 아이 그 방에 있는 집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피아노 음악을 싫어했어도 엄마들이 막 피아노를 시키는 집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때 피아노 어떻게 보면은 사실 경제 수준이 그만큼 됐었는지 아니면 어머니들의 치맛바람 때문에 그렇게 시켰는지 사실 정확한 저도 통계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좀 열풍은 지났죠. 그때 막 피아노를 다 사주다가 최근에 이제 중고 피아노들이 보니까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로 굉장히 많이 싸게 팔려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정말 고가였고 피아노가, 그쵸, 지금 가격이 많이 대중화되었어요, 사실.
그때 피아노가 엄청 비쌌거든요. 중고거래도 엄청나게 비싸게 되었는데 최근에 중고거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아노 값이 조금만 연도가 지나면 헐값이 돼버려요. 예전에 비해 많이 못 받죠. 지금 그런 상황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피아노 교육, 피아노가 있던 집안의 역사 이런 것들이 많이 지났죠, 사실. 지금 최근에는 국내 판매 및 해외 현지 법인을 통해서 중국, 독일, 미국 등의 국가로 지금 수출을 하고 있어요. 3위각기가 이미 내수의 수출로 이제 그 구조가 다 변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3위각기가 한번 언론을 크게 탔었던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면은 그 면세점 사업에 진출을 한다. 그때 한창 이제 막 면세점 그 대란이 일어나고 막 이래가지고 큰 곳에서 대기업 쪽에서는 신세계 뭐 그리고 롯데 뭐 이런 데가 붙었고 호텔신라 그쵸? 중소 면세점은 이제 경쟁이 안 되니까 따로 했죠. 그 SM 면세점이라던가 SM이 SM 엔터테인먼트는 아닌 거 아시죠? 하나투어가 참여한 그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제 SM 면세점 그리고 삼익이 참가한 삼익 면세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대기업도 버틸기가 사실 힘들었어요. 롯데나 신세계 호텔신라가 뭐 치열하게 버텨서 뭐 그걸 어차피 따내야 되니까 따냈지만 사실 적자를 면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소기업들은 더 힘들죠. 삼익 면세점은 또 올해 4월 25일 날 결국 철수 공시를 했어요. 중간에 철수하면 위약금 물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위약금을 물더라도 적자폭이 워낙 크니까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5월 15일 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면세점 계약 해지를 승인해줬어요. 이건 사실 불쌍해서 해준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작고 해보겠다고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적자만 나니까. 그래서 이제 9월 6일까지 의무 영업 후 철수 되었으니까 이제 철수가 되었겠죠. 지금 보니까 이제 철수한 게 어떻게 보면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독이 되었거든요. 3위각기가 처음에 면세점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장밋빛 전망에 부풀었지만 그 당시에 이제 다들 잘 될 줄만 알았죠. 그 당시에만 해도 사드 보복 이전이라 중국인들 한없이 몰려들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면세점 사업을 다 한 건데 잘 안 됐죠. 두산타워도 보세요. 두타도 처음에 이제 두타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동대문 이제 새벽까지 한다. 새벽에 그 뭐 장사하는 사람들 뭐 놀러 가서 굉장히 뭐 먹거리도 많이 팔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두타 면세점을 새벽 2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손님이 없다 보니까 다 그 줄이고 이래버렸거든요. 그래서 3위각기도 그렇게 안 됐으니까 면세점 철수한 게 잘 된 것 같고요. 지금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중국이거든요. 여기 공략 역시 본업으로 돌아가야죠. 58년부터 했던. 그래서 지금 자일러 센터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자일러 센터가 뭐냐면 중국 피아노 강사를 초빙해서 음악 연주 공간을 제공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3위각기가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다시 본업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면세점 그 사업의 실패는 뒤로 하고 다시 출발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손절가 2,000원, 목표가 3,5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종목은 형제 엘리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위각기와 마찬가지로 지금 사실 주가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형제 엘리트도 그 그래프가 비슷비슷하죠. 사실 한섬이라던가 뭐 LF라던가 영업무역 이런 것들은 지금 의류업종에서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폭발적인 시세를 보여줬고요. 근데 형제 엘리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류업종에서 굉장히 안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에요. 대표 브랜드로 엘리트 학생복이 있죠. 국내 최초의 학생복 브랜드고 이것도 3위각기와 마찬가지로 원조예요. 지난해 여기도 사실 중국이 살 길인데 지난해 4월에 상하이 국제교복 박람회에 참석하면서 중국 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내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교복이 너무나 치열해요. 교복 시장이 뭐 그렇다고 커지는 게 아니거든요. 학생 수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 반에 20-30명밖에 안 돼요. 예전에 5-60명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서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수출로 길을 뚫어야 돼요. 중국이 먼저고 중국이 9월달에 신학기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시작됐겠죠. 3개월 만에 상하이 지역 12개 사립학교에 교복을 수주해서 60억 원 규모의 실적을 올렸어요. 그 국제교복 박람회 당시에. 굉장히 성공적이었죠. 그리고 5월 달에 중국 최대 그 교육재단 보슬러 교육그룹과 60억 원 규모의 수주 계약도 맺었고요. 일단 성공적이에요. 상해 엘리트 보슬러 교육그룹 산하학교에 3년간 제품 공급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교육사업과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교복이 학생들이 입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연계할 수가 있겠죠. 오프라인 입시 교육과 약 3조 4천억 원 규모의 이러닝 교육시장 공략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국 200여 개 엘리트 학생복 대리점에 모의고사 교재를 비치하겠다고 해요. 이거 어떻게 보면 3위학기랑 아까 비슷하죠. 악기를 만드니까 음악 강사를 초빙하는 공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형제 엘리트도 마찬가지예요. 교복을 파니까 교복 대리점에 모의고사 교재를 비치한다. 이제 가장 넓혀가기 쉬운 문어발식이 아니라,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없는 사업이 아니라 비슷한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매장 중심 인근 지역 학생들에게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성과를 맺은다면 주가가 지금 굉장히 바닥권이 있기 때문에 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절가 3,500원, 목표가 5,000원입니다. 8번째는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다우 기술이 2012년에 100% 출자한 자회사고요. 모바일 관련 소셜게임 전문 기업이에요. 키다리 스튜디오는. 웹 기반의 게임을 우선시하다가 최근에 모바일로 초점을 변경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에 100% 자회사가 웹툰 업체 봄코믹스를 흡수 합병했어요. 그래서 웹툰 플랫폼 요거 가지고 그리고 소셜 콘텐츠 융합을 통해서 시너지를 창출하겠다. 그리고 사업 다각화를 추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다우 인큐브가 올해 2월 법인명을 키다리 스튜디오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다우 인큐브가 같이 엮어서 검색이 되실 거예요. 그런 이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웹 플랫폼을 바탕으로 모바일 쪽으로 이제 확장을 하고 거기다 소셜 콘텐츠를 얹겠다. 이런 확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절가 3,000원, 목표가 4,300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섬이 9번째 종목으로 나옵니다. 지미추 11티어 홈쇼핑 브랜드 모덴 등 3개 브랜드를 정리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삼위각기가 면세점 사업을 정리한 것처럼 거대한 변화는 아니지만 자기네가 하고 있는 브랜드 사업 중에 안 되는 걸 다 버렸어요. 사실 이런 버리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사업을 추진하다가 안 되면 빨리 발을 빼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국도 올해부터 직진출해서 대리상 체제로 완전 전환을 했어요. 한섬이 국내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가격 경쟁력과 방어력을 갖고 있지만 중국 사업이 사실 잘 안 됐어요. 직진출해서 대리상 체제로 리스크를 줄였고요. 그리고 타임마임 시스템, 주요 브랜드들이 강력한 소비 방어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 하죠. 근데 뉴스에 나올 거예요. 호텔 회원권은 잘 팔린다. 그리고 백화점 VIP는 회원권은 불티나게 팔리고 거기에 지금 올라가려고. 예를 들어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99명 안에 드는 한 사람에게 지금 가장 최고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 그 99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돈을 쓰는 VIP는 존재한다는 거죠. 한섬의 캐시미어 코트 이제 그 겨울철 앞두고 미리 사실 텐데 굉장히 고가입니다. 이런 고가의 것들을 사들이는 소비층들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한적인 부분들은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지갑을 닫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섬은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고 방어력이 뛰어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주가도 안정적이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러다가 휠라코리아 같이 폭발적으로 상승은 하지 않지만 지금 한섬 같은 경우에 스타일이 원래 이렇게 보수적으로 상승을 해요.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분들이라면 이 종목을 택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손절가 37,000원, 목표가 45,000원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종목 까뮤 ENC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수급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예측을 하면서 공급 대책이 분명히 나오겠다. 그럼 이제 그리고 건설주가 외국인이 많이 매수를 했으니 건설주를 앞으로 보자. 그리고 조그만 건설주를 보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 조그만 건설사에 해당이 될 만한 종목이 까뮤 ENC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종합건설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조 기업이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해서 관급 건축공사를 수주하는 이런 공사들을 상대로 주로 수주를 했던 업체들이고요. 그리고 PC공사, 부재를 공장에서 생산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시스템을 PC공사라고 해요. 주로 이제 까뮤 ENC가 하는 게 이 PC공사고요. 건물 임대를 해서 수익을 얻는 거, 이것도 주요 수입원입니다. 근데 이번에 공급 대책이 30만 호가 나왔는데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고민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린벨트는 후손들을 위해서 풀기에는 이건 정말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풀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빈 곳을 찾다 보니까 빈 곳이 별로 없어요. 서울에는. 그러다 보니 이제 제한적으로 공급 대책을 내놓은 것 같아요. 물론 아쉬운 거는 거기에 연계해서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야 건설주에 좋았고 주식시장에 좋았는데 그게 아쉬웠습니다. 근데 어쨌든 건설주의 어떤 30만 호 공급이라든가 이런 공급 대책, 물론 5년에서 8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공급 대책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외국인 또 그런 부분들을 보고 매수를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까뮤 ENC를 중소건설사 주를 보시는 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가져왔고요. 손절가 1,200원, 목표가 1,5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까뮤 ENC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오현진 팀장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어떤 종목, 5종목 가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배럴이라는 종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배럴의 이제 관계사죠. 인포메디텍의 치매 진단 기술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상황입니다. 인포메디텍은 국내 노인 4,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유전자를 분석한 뒤에 치매 발병 예측 알고리즘을 좀 구축을 했는데 이 인포메디텍의 치매 진단 보조 시스템이죠. 뉴로아이가 MRI 전처리 과정을 자동화하고 또 뇌의 구조적 변화를
특히 영역별로 정량화해서 그 편의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극대화시키는데 특화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배럴이 현재 시점에서는 그 치매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사의 치매 진단 기술에 대한 성과가 충분히 기대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도 저출산으로 인해서 고령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 저출산 문제가 해소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 10년, 20년 뒤에는 지금보다 고령화가 훨씬 더 많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죠. 그만큼 치매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저출산 인구 고령화 문제가 한국에만 국한된 부분이 아니죠. 글로벌적으로 이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에 따라서 이제 고령 환자가 자주 걸리는 치매 환자 수도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조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면 8월 말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약간 옆으로 횡보하는 상황이죠. 급등한 이후에 무너지지 않고 횡보만 시켜준다는 것은 수급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10%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눌린 상황인데 그 날도 이전보다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 만큼 재수급 유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급이 안 깨졌고 밑에서 20일 이평선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를 한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일 시초가 정도에서 이제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그 목표가는 금요일 고점 근처 한 2만 원 정도 누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아무래도 단기간에 좀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16,0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S1 보겠습니다. S1은 이제 보안 관련주죠. 특히 이제 무인 편의점 확대 시에 수혜가 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10개 정도의 무인 주차장을 내년까지 한 50개로 확대 운영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서 뭐 탄력 근무제라든지 뭐 선택적 근로제라든지 뭐 유형 근무제라든지 근무 형태가 굉장히 다변화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따른 근태관리 솔루션을 도입한 업체가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솔루션 공급에 따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7월 말에 이 종목이 급락을 한번 맞았어요. 그래서 7월 말에 10% 정도 하락했다가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요때 이제 급락을 했었던 이유가 그 실적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이제 지금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모두 다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좀 과도한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그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가 저가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가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시초가에서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89,000원 정도까지 6월달에 있었던 저점이죠. 89,000원까지 노려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한 84,000원 이전에 있었던 저점 구간으로 한번 설정해 보시면 적당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현대통신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감이 좀 많은 종목인데 그 스마트홈 시스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최근에 그 신축으로 건축되는 아파트에 상당히 다양한 스마트홈 기술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수도권 리모델링 아파트에도 스마트홈 시스템에 대한 적용이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부터 국내 주요 이통사에도 스마트홈 관련 플랫폼을 또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모두 다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물인터넷 관련 유료 서비스도 시작이 되고요. 기존에는 이 현대통신이라는 종목이 그 건설사 중심으로 주로 수주를 받던 그런 종목이었어요. 근데 사물인터넷 관련 서비스로 확장을 하게 되면 통신사도 이제 관련된 수주를, 통신사로부터 관련된 수주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수령금이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입니다. 부채 비율도 60% 수준으로 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재무 안정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영업이익은 200억으로 전년비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만하게 성장 기대감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목표가 12,500원, 손절가 1,700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종목은 이제 액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트로는 스마트폰 카메라 관련 부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신규 상장주죠. 그래서 신규 상장한 다음에 급락이 나온 이후 바닥을 찍고 완만하게 반등합니다. 기술적으로 좋은 위치라고 보고 있고, 액트로의 매출은 갤럭시 S7을 시작으로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모델까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듀얼 카메라가
전면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그 모델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충분히 받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현재 삼성전기 모듈의 1차 벤더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앞으로 중화권향 매출을 또 공격적으로 늘려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인 모습만 보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서는 또 가장 주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뭐 10분봉 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다중바닥을 치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양새거든요. 그리고 이게 특징적으로 이제 장중에 한 번씩 이제 상승이 좀 나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장 후반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힘이 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재 위치에는 17,000원대는 충분히 가격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위치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매수가는 이제 공식적으로 내일 시초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7,000원으로 조금 여유 있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10번째 종목은 3위각기입니다. 3위각기 이제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만 체크를 한번 하면 그 3위각기의 브랜드 자일러의 판매가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중국 피아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정도 증가를 했고 중국의 1인당 GDP가 증가하면서 악기에 대한 수요도 같이 좀 끌어올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지역에서 인지도 확대도 동반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부진했었던 면세점 사업도 9월달에 끝났죠. 그래서 올해 말부터 수익성 개선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주환원 정책도 시행하면서 배당도 좀 꾸준하게 늘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분출 그리고 계단식 상승에 대한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전환에 대한 초입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60일 이평선 위로 주가가 올라왔고요. 20일 이평선까지는 한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2,125원인데 뭐 내일 시초가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한 2,250원, 손절가는 2,050원 정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종목 주셨고요. 3위각기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또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지난주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다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소장님 같은 경우는 다나와 말씀해 주셨는데 잘 갔죠? 네. 지금 수익 경쟁 다나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때 멘트를 준비했던 것 같은데 예. 진짜 이 정도면은 지금 시장도 안 좋잖아요. 남북 경협도 움직이지 않고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좋네요. 그렇죠? 이번 달에도 지금 뭐 고가상으로 7% 정도 나고 있고 이번 달 아직 추석 연휴가 물론 껴서 빠지지만 꽤 많이 상승했죠. 저번 달에도 31.69% 상승했어요. 근데 고가상으로 31.69인데 종가상으로도 31.69예요. 그러니까 월의 종가가 최고가였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번 달에는 저번 달의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2017년부터 바닥에서 떴거든요. 잘 보시면 2011년에 상장했을 때 당시의 가격이 14,000원, 15,000원이에요. 거기를 지금 17년 만에 돌파를 완전 시킨 다음에 잘 보시면 돌파를 시킨 다음에 한번 발음이 잘 안 되네. 밟는 작업까지 했어요, 지금. 밟는 작업을 완성을 시키고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겨울철에 한강이 얼잖아요. 물론 한강에서 그러면 안 되지만 발로 밟아본 다음에 얼음이 정말 단단하게 얼었다. 이러면 스케이트를 타도 돼요. 지금 그 작업이 마친 거예요. 그 작업이 마치고 지난 8월 달에 급등을 했고 이번 달에 그걸 이어가고 있어요. 제 생각엔 이거는 탄력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도 추천주로 갖고 와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럼 이번 주에는 뭐 다나와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어떤 종목을 네, 연달아 갖고 올 수가 없으니까 이번 주 10종목 중에 상신 EDP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신 EDP가 지금 다나와에서도 보셨죠. 한번 불붙은 종목이 오히려 그러니까 관성을 이용한 투자가 단기 추천에서는 더 강력히 먹힌다. 뭐 한성같이 장기적으로 봐야 될 종목도 있지만 단기로는 지금 상신 EDP가 그런 모양이에요. 다나와처럼. 그쵸? 지금 계속 보세요. 똑같아요. 2007년에 상장됐을 때 당시 가격 보세요. 8,000원, 만원. 거기를 2013년에도 실패했다가 보세요. 2018년 초에 완전히 뚫은 다음에 아까 말한 그 얼음 밟는 작업을 마쳤죠. 그리고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관성이 더 붙을 때가 지금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19,000원 단기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한번 종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신 EDP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단기로 말씀해 주셨고요. 오현진 팀장님, 지난주에 IT센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지금 뭐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큰 시세가 나온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오늘장 2.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뭐 차트를 잘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000원 구간에서는 항상 지지 라인이 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약간 밀리면서 5,000원을 터치를 했지만, 공적으로 종가 부근에 5,300원 부근까지 올려 세우는 모습입니다. 아직은 시세 분출이 안 됐는데 시세 분출을 위한 초입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당연히 홀딩 관점을 유지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난주 언급을 드렸을 때 이제 목표가를 5,600원, 손절가를 5,000원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주가 5,300원이니까 홀딩 하시고 가격 전략만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가 드렸던 5,600원 뭐 충분히 도달하지 않을까. 5,600원만 잘 뚫으면 6,000원도 갑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가격 전략만 잘 기억을 해주시고 좀 홀딩해 나가시는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오늘 단기 종목으로는 이제 일진다이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장단기 이평선이 약간 정배열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큼 이 눌림목을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게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약간 꺾여 있긴 한데 기관과 외국인 수급은 좋습니다. 특히 오늘 중요한 시기에 양봉을 띄웠기 때문에 지지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가 한 26,500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 시초가에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요. 목표가는 한 3만원, 손절가 24,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들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3998번님의 대성위생물입니다. 21,900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10%.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다 하셨는데 신 소장님 어떻습니까? 네, 종목 상담 처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드디어 반갑고요. 그리고 대성미생물도 아까 전에 다나와라던가 상심 EDP랑 지금 되게 유사하거든요. 흐름이. 보면 대성미생물도 사실 시가총액이 별로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급등락이 심해요. 그런 거를 선택하셨다는 거는 투자 성향이 이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쵸? 아니면 정말 어거지로 누가 추천해서 한 건데 그거는 확률이 낮은 것 같고 이분의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한삼같이 답답하지만 꾸준한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투자 성향을 누가 옳고 그르니 하는 거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의 관점에 따라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이런 걸 투자하셨기 때문에 대성미생물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급등락을 충분히 인내할 마음가짐이 있다. 이렇게 일단 가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급등락을 견딜 마음이 있으시니까 21,000원 부근에 사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버티셔야겠죠,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2016년에 기록했던 부분, 여기 보시면 2016년에 강하게 85%를 월에 고가로 올랐다가 월의 종가가 1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월의 중간에 85%로 상승했는데 월에 마감해 가 보니까 수익률이 70%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 물렸죠, 이때. 그러니까 이때 물린 매물이 엄청나게 강력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뚫으려고 시도를 하다가 한번 크게 꺾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 두들겼죠.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손절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손절가를 한 18,500원이나 18,000원 선에 잡아놓고 거기만 깨지지 않으면 들고 가셔서 한 25,000원 선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처분하는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현진 팀장님 한 종목만 좀 짧게 종목 상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41번님께서 DNA 링크 9,100원에 비중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홀딩입니다. 지금 유전자 분석 기술 관련해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최근 제약바이오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관련 섹터의 상승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신규 진입도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괜찮은 위치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이제 지난주에 대량 거래량이 한번 나왔습니다. 대량 거래량이 음봉이기 때문에 약간 아쉽지만 현재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견조한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바닥권을 탈출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당연히 좀 보유하시는 관점이고요. 가격 전략만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위치에서 목표가는 한 1차 슈팅이 나올 수 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가격 한 8,0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선은 6,000원 좀 여유 있게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NA 링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시간 관계상 오현진 팀장은 이쯤에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마감은 3분 정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감 지수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2,300포인트 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2,300선 안착하면서 다시 위로 올라오면서 마감이 될지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낙폭 0.6%대까지 그래도 줄였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으로 보시면 장중에 2312포인트대부터 2295포인트대까지 하락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3시 이후부터 지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낙폭을 회복하는 움직임들이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2300선 위로 다시 안착하는 모습들 마지막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 주체 만나볼 텐데 이 수급 주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여전히 사고요. 개인도 삽니다. 개인 매수 물량 894억 원, 외국인은 1473억 원 순매수합니다. 기관이 2638억 원이나 현재 팔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금융투자 쪽에서 1715억 원, 투신에서 121억 원씩 팔고 있습니다. 연기금에서 장 후반에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77억 원 정도 매수 들어오면서 지수 방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빠지는데 낙폭을 둘 다 줄였습니다. 삼성전자 45,150원대까지 낙폭 줄였고요. SK하이닉스 역시 0.51%대까지 하락폭 줄였습니다. 셀트리온 상승폭 더 키우면서 4%대 급등,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3%대 좋은 흐름으로 마감 예상됩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현대차, 포스코, 네이버 모두 하락하는데 낙폭은 크진 않습니다. LG화학, 삼성물산 상승하거나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입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829.45포인트, 5포인트 하락하면서 830선 살짝 무너져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코스닥도 830선 위로 다시 올라가면서 마감되느냐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일중 흐름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입니다. 836부터 3시경에 마찬가지로 826포인트대까지 쭉 빠져내려왔다가 낙폭 줄여가는 모습들 3시 이후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변동 생겼나 볼 텐데 변동은 없습니다. 개인이 756억 원 순매수, 기관, 외국인 팝니다. 기관은 351억 원, 외국인은 323억 원 각각 매도하는데 기관 투자 주체 가운데서 전 주체가 골고루 소폭씩 매도하고 있다 현재 집계가 됩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코스닥 마지막으로 짚어볼 텐데 CJENM 강보합, 신라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름세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HAB 약세 전환이 됐고요. 포스코캠텍 역시 1.33% 그동안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오늘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나노스 지금 4.79% 하락하고 있고요. 메디톡스 70만원 회복이 안 됩니다. 바이로메드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펄어비스 그동안에 워낙에 또 펄어비스 조정이 크게 나왔는데 오늘 소폭 상승 마감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11만원이 살짝 이탈되면서 마감 예상됩니다. 자, 월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3시 이후부터 반등까지는 아니지만 낙폭을 줄이는 모습들은 포착이 됐는데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신일섭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너무 오랜만에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가 방향이 맞아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사고판 업종이, 산 업종이 완전 정반대라는 것이죠. 지금 개인은 의약품을 거래소에서 1,490억을 팔아버렸습니다. 외국인은 거의 그걸 다 사들였어요. 1,380억. 그쵸?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산 게 의약품 업종이에요. 개인이 가장 많이 판 거는 의약품 업종이고. 그렇죠? 사고 판 게 틀리죠. 근데 개인이 가장 많이 산 건 전기전자 업종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결과론적으로 음모론이 맞아 떨어지는 결과가 돼버렸네요. 무슨 음모론이냐면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했을 때 그게 과연 개인들을 위한 것인가? 굉장히 사기 쉽게 싸게 한 게 아닌 것인가? 그러니까 음모론이 진짜 처음부터 계획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게 지금 결과가 나와버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소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 이게 지금 두 개가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신규 상장자 얼마 안 된 삼성 바이오로직스, 코스닥에서 옮겨본 셀트리온이 거래소의 지수를 지탱하고 있는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에 지금 바이오주들은 전반적으로 강한 부분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거래소의 의약품이 가장 많이 올라왔는데 보면은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한미약품 이런 것들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번 주를 포함해서 9월 추석 연휴가 있기 전까지는 일단 대형 바이오주가 주도하는 시장이 될 것 같기 때문에 IT 업종에 지금 발을 담그고 계신 분들은 약간 좀 숨고르기를 예상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IT 쪽에 숨고르기가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정리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300포인트 위에서 그래도 다행히 마감을 했습니다. 2,302.71포인트 0.67% 하락 마감이고요.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828.88포인트 830 회복이 안 되면서 0.72% 하락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종일 오름세였는데요. 역시나 급등입니다. 10원이나 오르면서 1,126원 60전에 원화 약세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의 이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자, 이번 시장의 기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각 증권사에서 페이퍼를 보면요.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지난 일주일 동안 수급의 의미를 보면서 과연 시장에서는 이번 주부터 열릴 남북 정상회담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수급의 의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드려보겠습니다. 잠깐 좀 화면을 보실 것 같은데요. 자, 지난 한 주 동안입니다. 9월 10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결국 유가정국 시장, 코스닥 시장의 수급을 좀 말씀드려 볼 텐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주 일주일 동안 외국 기관 가운데서 금융투자가 상당히 6천억 이상의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금융투자가 지난주에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리뷰를 들어보겠는데요. 자, 눈에 띄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셀트 헬스케어 그리고 포스코 캠텍, 파라다이스 있겠지만 7번째 아나티가 있습니다. 이거 뭐죠? 금강산 골프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어쩌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남북 경협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것들은 아나티 외에는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 정리해보면 이번 주에 남북 경협이 어떤 얘기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들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시그널을 지난주에 어떤 수급을 통해서도 팁으로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대 지수가 약세의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는지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새내기 종목, 실은 이 종목이 지난주 금요일날 새내기 종목입니다. 우진 INS인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상한가, 오늘도 좀 상승폭이 좀 둔화됐지만 새내기 종목들을 소개시켜드릴 예정이고요. 자, 대북경협주,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대북경협주가 얼마나 급등할지 기대를 좀 하는 모습을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풀몬입니다. 자, 9월 초에 아신 것처럼 메르스 사태 때문에 풀몬의 계열사가 무슨 케이크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있었죠. 그런 이슈를 예상보다 잘 넘어갔습니다. 메르스가 없었다면 주가가 좀 약세를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풀몬이 메르스 사태 관련돼 가지고 상대적인 수혜주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고요. 토텍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검찰 압수수색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날에는 정말 급락을 보였습니다만 오늘은 대표이사가 이것은 해프닝이다 얘기가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리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 증권사에서 한세 S24 홀딩스를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하우스에서 다시 한번 그 종목을 개시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있는데 이 부분들은 잠시 후에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첫 번째 우진 INS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이 1.2% 보시기에는 별로 상승폭이 적은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이 장중에는 25,000원대 급등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도 급등을 했고 결국 어떻게 보면 새내기 종목인데 지난주 금요일날은 거의 상한가, 오늘도 상승폭이 상당히 좋아졌다 좀 떨어졌는데, 자, 이 종목이 어떤 회사인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의 흐름들이 우진 INS의 기본 홈페이지인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통상 건설업종입니다만
호텔, 백화점, 아파트, 오피스 그리고 기타 곳에 있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이 이 회사는 반도체 쪽도 건설 상당히 좀 잘하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눈에 띄는 것도 2017년도, 2016년 돼가지고 반도체 쪽에 상당히 강점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 어떤 일이 있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을 더 많이 만들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 속에서 우진 INS가 상당히 2018년도 하반기에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하이테크 설비 관련돼서 70% 넘는 점유율이 있기 때문에 일반 건설과 다른 즉 반도체 쪽에 상당히 기술력이 좋은 회사다. 이렇게 간단히 회사 소개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인데요. 자, 대북 경협주입니다. 대북 경협주, 경협 관련주 수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018년도 5월달부터 상당히 좀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현대건설, 그리고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로템, 또한 현대건설 기기를 비롯해서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마무시하게 많은 종목들이 대북 경협주로서 상당히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셔야 될 내용이 과연 대북 경협주가 된다면 이것이 과연 주가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런 부분들 종합주가지수의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오늘이 남북 정상회담 기말 1일인데요. 자,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은 4월 27일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자, 북한의 김정은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간에 서로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서로 이렇게 허경을 했던 그런 모습인데, 자, 4월 말 이후에 어땠죠?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말씀드리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또한 5월달 2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주가가 예상보다 주가 급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아직까지 오늘 기말 1일이기 때문에 내일 얼마나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지난 1차, 2차의 모습을 본다면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어떤 뉴스가 있다 하더라도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기다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1차 정상회담 때 외국계가 매도, 2차도 매도했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3차가 기본적으로 비핵화, 즉 우리 북한은 이제는 핵을 만들지 않겠다 이런 어떤 확실한 담보가 없는 이상 3차 남북 정상회담에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현재까지 데이터를 보면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런 관점 속에서 오늘 예상보다 현대엘리베이터 그리고 현대건설기계가 오늘의 주가의 급락은 내일의 어떤 남북 정상회담 기대할 거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단 지수로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인데요. 자, 풀몬입니다. 풀몬 11만 8천 원대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실은 편의점이나 마트를 가면 다른 제품도 있겠지만 풀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당히 깨끗하다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가급적 그쪽에 손을 대는데 며칠 전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일이 있었죠. 풀몬 푸드머스가 실은 납품받은 케이크이죠. 정확한 단어를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밀 초코 블라썸 케이크인데 이게 지난 9월달 초 어떤 일이 있었죠? 메르스 때문에 예상보다 이게 좀 약간 좀 희석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6일날 그때보다 주가가 오히려 상승한 모습을 보이겠고 따라서 현재 며칠 전에 데이터를 보면 현재 이와 관련돼서 상당히 소가리 하고 있는 친구들이 어린 학생들이 2,000명이 넘는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프리머스 관련돼 가지고 어떤 사과문이 있었는지 사과문을 보시면서 이것이 다시 한번 불거지지 않을까 그런 어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9월 7일 날입니다. 예상보다 좀 풀먼이 좀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주된 내용은 잘 보시면 풀먼이요. 물론 계열사가 풀먼 푸드머스인데 이 본인이 만든 게 아니라고 그러죠. 제주 협력회사에 납품받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강조하죠? 이것은 풀몬의 책임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식중독 의심 피해자라는 표현 쓰고 있는데 이게 9월 7일이죠. 식약청에서 결과 나왔습니다. 뭐라 나왔죠? 이것은 살모넬라 균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따라서 9월 7일 날 이후에 풀몬의 기본적으로 깨끗하다. 그리고 믿을만하다. 그런 어떤 브랜드가 훼손됐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0.4%밖에 하락 안 했지만 이제 메르스 사태가 안정된다면 다시 한번 9월 초 그러니까 풀몬 관련돼서 풀몬 제품도 믿을 수 없다. 그런 부분들 부합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풀몬의 주가가 9월 6일 이후보다는 하락하지 않았지만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경고성 메시지를 드리면서 풀몬에 대한 설명을 좀 마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톱텍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톱텍 지난주 금요일 날 거의 하한가까지 갔는데요. 오늘은 장중에는 14,950원 그리고 오늘 장 마감하고 보니 9.3%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기본적 이슈는 지난주 금요일 날입니다. 톱텍 관련돼 가지고 톱텍 삼성 디스플레이의 어떤 기술 이런 제품 이런 어떤 기술력이 톱텍이 다른 데로 넘겼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압수수색을 받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에 소위 영장을 쳤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톱텍을 지난주 금요일 날 압수수색했다면 어떻게든 혐의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톱텍 오너가 오늘 언론 플레이했습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오해인지 좀 다시 한번 정리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톱텍 대표이사가 오늘 빠르게 대응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급락,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상승폭이 가지고 있는데 자, 눈에 띈 것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9월 14일날 압수수색은 이것은 뭐죠? 기본적으로 이건 오해에서 야기된 문제라고 보는데 검찰에서 그 영장을 소위 영장 청구했는데 이것이 오해 때문에 야기된 문제일까요? 제가 볼 때 이건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눈에 띄는 것들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영업 비밀 침해 혐의라는데 제가 삼성 디스플레이라고 그러면 이제는 톱텍에 기본적으로 앞으로 오파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주 금요일날 급락,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상승했지만 삼성 디스플레이가 과연 톱텍에 앞으로 또 물량을 줄까? 그런 부분이라면 이것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상당히 좀 뻘쭘 말씀드리겠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은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세S24홀딩스입니다. 통상 한세S24홀딩스가 한세실업 그리고 예스24 아시는 것처럼 온라인 도소매 가지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이제 그 하나대투증권에서 올부터 한세S24홀딩스에 대해서 목표가부터 매출부터 앞으로 이제는 관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결국 증권사에서 바라볼 때 이제 이 회사는 매출 이런 부분들도 내가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상당히 긍정적인 표현이지만 오늘 주가가 밀렸다. 이렇게 정리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 8시 40분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성남공항을 통해서 이제는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데 내일부터 화수목 3일 동안은 남북경협 관련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남북경협주의 흐름들이 블랙홀처럼 시장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장의 핫5 종목들 정리해봤습니다. 내일장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 정미란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어쨌든 간에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월요일장부터 시장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내일장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먼저 오늘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이제 개인과 외인의 이제 강한 매수세, 하지만 반면에 기관들의 대량 이제 매도세로 0.66%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IT나 이제 반도체 쪽에 이런 수급이 좀 줄어들면서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부과라는 이슈와 맞닥뜨리면서 다소 시장이 약세를 보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부분 종목 하락을 보였었고 특히나 그 중에서도 종이, 목재, 운수창고, 전기전자 등에서도 약세. 하지만 반면에 의약품업과 통신업에서는 다소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또 동일하게 좀 더 큰 폭의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 장세 이제 4일 동안 연속 상승 이후에 오늘 월요일 첫 장에서 좀 하락 마감을 해서 좀 다소 아쉽지만 이에 대한 이제 일부 상위 종목에 대해서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외인과 기관은 이제 매도를 했고 개인만이 홀로 이제 매수세를 보였던 하루였는데 코스닥에서는 좀 반대로 이제 종이나 목재, 인터넷업, 이제 오락 문학업에서는 좀 양세를 운송과 유통에서는 아무래도 남북 경협 관련해서 좀 더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장 기조로 이제 내일장을 좀 잠시 보자고 하면 아무래도 경협주나 이제 다시 좀 이슈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 이슈에 대한 이제 시장 불안성이 이미 내재되어 있었지만 다시 이슈화된다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변동성을 좀 더 크게 이끌어오면서 사업 성장성에 대해 좀 검토를 하는 그런 새로운 이제 국면이 필요할 것이라 보여지는데요. 이에 이제 오히려 좀 널뛰는 이런 경협주 대비해서 안정적 투자, 아무래도 그런 투자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좀 높일 필요가 있고,
특히나 이제 이런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슈 외에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콘텐츠 등 수급에 대한 개선이 좀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이런 시장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보다 코스닥 시장에서 좀 더 순매수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좀 추가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일장 같은 경우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4차 산업 업종 중심으로 콘텐츠나 자율주행, 전기차, 가상현실, 전자상 거래 등 이와 같은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세 하고 있는 아무래도 앞으로 성장성과 이제 영업이익이 좀 높아지는 종목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화요일장에서 저희가 지켜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저는 이제 전기차 관련 업종 종목으로 에코프로 추천드리고요. 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적 증설을 통해서 이제 지난 10개월 동안 다소 약세를 보였습니다. 계속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정 기간을 거쳐서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이슈의 따름이 아니라 이제 매년 높은 외형적 성장을 함께하고 있고 최근에는 전기차 전용 소재 생산이 2018년쯤 본격화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추가적인 실적 상향도 좀 기대되는 바 있습니다. 이에 이제 3분기 놀라운 실적으로 3분기 매출액이 무려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 1,682억 원, 영업이익은 145억 원으로 호실적이 또한 예상되고 현재 이제 전기차 자체가 이미 이제 원년을 기준으로 좀 굉장한 폭으로 성장할 예정인데 이에 이제 전기 자동차 관련 업종으로서 이제 에코프로의 이 성장 가능성은 지금 현재 이미 저평가 가치주로서 PER 지수만 보아도 알 수 있지만 앞으로의 그런 행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좀 외형적 성장적을 본다고 하여도 실적이 상당히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일 관심 가져도 충분히 좋을 종목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에코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미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일정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